다음 소식입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지자체들의 고민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체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후보지를 찾고 있는 김포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별다른 성과 없이 첫 공모를 마무리하고 최근 두 번째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를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 기자, 결국 재공모군요. 네, 김포시는 다음 달 17일까지 두 달 동안 광역소각장 후보지를 찾기 위한 재공모를 이어갑니다. 지난해 김포시는 이미 한 차례 후보지 신청을 받았는데 두 달간의 공모 결과 당시 두 개 지역이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공모 조건이었던 주민 80%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공모 결과 역시 무효였습니다. 네, 재공모를 하면서 그러면 기존의 내용과 좀 달라진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공모 실패 이후 김포시는 공모 요건을 재검토했습니다. 신청지였던 두 곳 모두 주민 동의율을 채우지 못했으니 주민 동의율을 낮춰보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이번 응모 자격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신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내에 거주하는 마을의 세대주 60% 이상의 찬성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신청지의 토지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60% 이상 매각 동의서를 얻어야 합니다. 과거 첫 공모 요건에서 주민 동의율이 80%였던 것에 비하면 다소 완화된 조건입니다. 예, 그 밖에 또 달라진 내용이 있을까요? 네, 대동소이합니다. 먼저 갈등 요인이 됐던 광역소각장 계획을 살펴보면요. 하루에 김포시 폐기물 350톤, 그리고 고양시 폐기물 150톤을 처리하는 500톤 규모의 소각장으로 기존과 같습니다. 다만 입지 선정 기준이 보완됐습니다. 먼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시급성을 감안해 최단 기간에 건설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이 추가가 됐고요. 또 기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역이라는 점도 덧붙여졌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 절차를 통해 적합한 후보지를 찾지 못할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의 권한으로 후보지를 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서울시도 후보지 공모에서 자원 지역이 없자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후보지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후보지 신청을 고민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항이 굉장히 큰 좀 잘 살펴봐야 할 검토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센티브 부분은 그럼 어떻습니까? 네, 김포시가 약속한 주민 지원 부분은 400억 원 규모의 주민 편익시설 설치, 물론 설치 비용은 주민 기금으로도 출연이 가능합니다. 또 연간 폐기물 반입 수수료 20%는 주민 지원협의체에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게 연간 16억 원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준을 낮춘 재공모입니다. 후보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향후 지역민들의 반발을 좀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아닐까요? 주민 동의 비율은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도 가능하다는 게 김포시 설명입니다. 광역소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주민 여론도 이를 반겨줄지는 미지수인데요. 때문에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를 찾게 되더라도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향후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나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최종 광역소각장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이 소각장 건립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많은 지자체들이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였습니다.